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접수도 다 끝내셨겠다. 다 끝내셨죠? 접수 다 하셨겠고.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한 달에 끝내기. 한 달에 끝내기 개인 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좀 말은 거창한데 선생님들이 요 시기 정도 왔을 때 무엇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조금 명확하게 해드리면 좀 그거에 집중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간단한 설명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개별 영역별로 갈 거예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별 영역별로 갈 거면 조금 조악스럽죠. 아침에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조악스럽습니다. 자, 문식성 교육. 우리가 일명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교육론이라고들 이제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타이틀명인데 문식성, 리터러시, 의사소통 교육. 자, 먼저 여러분들이 도서 목록을 좀 명확하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서 목록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만한 도서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도서 목록을 정하는 이유는 내가 그 책 세 권 정도는 좀 집중해서 끝내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한 달 정도 남겼을 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를 하실 때 이 교재 같은 거, 학원용 교재들이나 학원용 이제 그 요약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죠. 그런 거 특히 이제 공부가 조금 앞에 미진했던 분들이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적인 양상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을 정하는 것은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책을 좀 추천드리는데 독서가 좀 이제 사평하고 영락이라고 해서 두 권이 있어서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근데 뭐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고 한다면 중요도가 다 천지차이여 가지고 그거를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락과 사평이 조금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최신적으로 이제 나온 건 영락이 맞는데 사평이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냐? 안 그랬어요. 작년에도 밸런스를 갖춰서 둘 다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A형에서는 사평이 나오고 B형에서는 영락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만 보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다행스럽게 그 전에 이제 이걸 다 보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노트도 하시고 정리하셔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공부하냐? 아니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나만의 키워드 리스트를 좀 뽑으셔야 돼요. 색인 자료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좀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히든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만의 키워드 리스트 충분하게 제 강의를 듣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 색인 자료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고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언급하셨던 단어야 이런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페이지를 정해서 가서 보고 이건 나올 것 같다 하고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것만 봐도 회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빠르게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보다 우위를 점하시려면 나만의 리스트를 키워드 리스트를 꼭 만들어 보셔라. 컨텐츠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저도 이 방법을 써서 예전에 아주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내 생각에 이거 나올 것 같다. 이제 작년에도 뭐 우리 선생님들이 뭐 선생님 토론 나올 것 같아요. 왠지 토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토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토론이 나오면 거기 안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책들이 정리돼야 할 거 아닙니까? 머릿속 정리가 되는데 책을 들고 가시거나 그냥 모의고사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기억나는 언저리에서 상상을 하면서 쓰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의식의 흐름처럼 쓰시면 안 되고 딱 페이지가 마치 사진 마냥 정확하게 스캐너 마냥 딱 떠오르면서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컨텐츠가 미리 좀 뽑혀 있고 그것만 딱 오늘은 토론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요 과정이 없는 분들이 실제로 시험장 가면은 둘이 뭉실하게 쓰고 나오거든요. 서술형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뭐 화법이 제일 편하죠. 화법 뭐 대화가 나올 거야. 대화에서 이제 뭐 대화의 원리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대화의 원리에서 뭐가 있을까? 순서교대 원리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교대 원리라든지 뭐 공수행 원리라든지 또 체면 유지의 원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대화의 원리에 대한 딱 고정시켜 놓고 나만의 리스트가 딱 나와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밥 먹듯이 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밥 먹듯이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고정화 시켜놓고 집중해서 외워 놓으셔야 나중에 요게 딱 떠올라요.
그러지 않고 계속 어떤 수업 들었던 언저리나 알고 있어, 익숙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대체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실수를 꼭 하고 나오거나 다른 사람보다 답안이 매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잘 해놓으셨다. 뭐 이래서 장문 같은 경우도 장문 이론, 장문 이론 뭐가 있을까? 뭐 앞에서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장문 이론은 전통적 3개인데 대안적 쓰기 이론이 좀 나왔다. 이렇게 딱 해서 몇 개까지 있을까? 한 8개 정도를 정리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지 모형. 그러면 플라워, 헤이즈부터 해가지고 베레이터 아시잖아, 그죠? 헤이즈 96년 모형, 플라워 93년 모형, 뭐 이런 거 해서 딱 인지 모형을 딱 어떤 순차적으로 딱 정리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와라, 인지 모형만 나와라. 그럼 베레이터가 나오든 켈러그가 나오든 내가 다 맞추리라. 이게 딱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러면 합격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조차도 도달을 못하고 현장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실패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 정도만 잘 하셔도 제 생각 합격을 합니다. 그 말은즉슨 합격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지금 이런 컨텐츠를 찍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이원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공부와 집에서 하는 공부, 또 집에서 하는 공부도 좀 오전에 하는 공부나 아니면 오후에 하는 공부, 이런 식으로 문법 영역을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면 이원적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원적으로 한다는 건 현대문법과 국어사를 이원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문법과 국어사는 여러분들이 뭐 일정해서 뭐 월요일은 현대를 하고 뭐 수요일은 국어사를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고, 제가 말하는 이원적 공부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뭔가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를 보면서 탐구를 해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요. 아마 전반기부터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그 탐구 사례집이라는 게 있죠. 그죠? 한국어 그 표준법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싹 모아져 있는 자료를 드렸었는데 연습하시라고, 그거를 통해서 연습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모의고사의 상황이나 기출사의 상황 보면 이렇게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탐구 사례 분석 연습,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와 별도로 그냥 내 책 뭐 크게 2권 정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어 표준법과 국어사, 쉽게 풀었은 국어사 개론. 더 봐도 상관없는데 그조차도 많이들 안 봐요, 요즘에. 그래서 정확하게 차라리 한 번 보고 다른 책으로 확장할 바에는 한 번 봤으니까 그 책을 한 번 더 통독, 그러니까 회독 한 2-3번 정도 더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책을 확장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으면 이제 아무래도 그 내용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좀 들어가겠죠. 인출하는 것도 서슴없이 해야 됩니다. 백지 인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딱 놓고 뭔가 써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도 좀 정리를 해보면, 서적 중심의 정리 노트로 나만의 문법 지식을 정리하고 인출해 봐야 돼요. 백지 인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백지 같은 거 딱 하나 놓고 써보는 거죠. 비음아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시험 날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단기 기억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지 인출도 가능하고요. 모의고사와 기출사 같은 시뮬레이션화 되어 있는 자료들, 그러니까 요 1번과 2번은 여러분들 일정을 분배해 놓고 그 안에서 집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원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1번은 몰라서 틀리는 거라면 2번은 알고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은 문제를 딱 보시면 이 시뮬레이션에 적응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고지고대로 안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지 인출이 왜 효과적이냐? 그건 외우는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의 핵심이라면, 여기 보이시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컨텐츠를 활용해서 또는 기출사 컨텐츠를 활용해서 보는 것은 내가 적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글을 도출할 수 있는가, 이런 사고 중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죠, 저에게는 기회가 된다, 나에게는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보통 1번 공부도 안 돼가지고 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50%라면 2번이 잘 안 돼가지고, 그죠? 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현대문법이 아니에요. 현대문법은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그래도 배워오셨잖아요. 수능을 준비하면서. 대학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능 문제 풀려고 수능
그 문법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뭐 입시학원이나 기간제를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또 공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현대문법은 딱 그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접근하는데 국어사는 논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가치나 논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승 교수님의 쉽게 풀어 쓴 국어사 개론을 제가 추천드리지만 사실은 그 책 한 권 갖고는 커버가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논문까지 다 찾아서 본다는 건 역량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물어다 주는 시험 문제에서 다뤘던 컨텐츠 기억나시죠?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미치도록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 잘 수렴해서 가져가시고 기억나실 거야. 여러분들 뭐 어휘적인 거 어휘사도 냈었고 그죠? 예, 뭐 문법사도 내드리고 의문사도 내드리고 형태사도 내드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개발을 해드렸었습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추수해서 수고해서 박노송이 강조해드렸던 그런 컨텐츠들을 잘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쉽게 풀어 쓴 국어사 개론 한 권 정도는 가져가자 이렇게 가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책 한 권만 보면 끝납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표종세로 확장해 볼까요? 아니면 다른 책 그렇게 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논의에서 논문에서까지도 확장을 해가지고 사례들을 끌어들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연구자들의 어떤 입맛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의존도를 갖고 기존적으로 이제 너한테 맡길 거 맡길게 이렇게 가시면서 한 권의 책은 이렇게 세이브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필요한 이제 쭉 목차를 보시면 컨텐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들을 또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아까 똑같죠? 그렇게 한번 정리하셔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문식성보다는 문법 쪽에서 이제 모의고사에 다뤘던 컨텐츠들이 확장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맞춘다면. 나와서 맞춘다면 그 누가 그거를 알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문학인데요. 문학은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는데 자, 그동안 제가 보지 말라고 했던 책을 이제 한번 꺼내 볼게요. 여러분들 낯선 문학 같은 거를 겨냥하면 안 돼요. 낯선 문학은 뭐가 나올 줄 몰라요. 그리고 낯선 문학이 나온다는 건 프레임에 맞춰서 나온다기 때문에 굳이 낯선 문학 자체의 스키마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는 보기, 작성 방법에 맞게끔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을 뭔가 내가 사전에 알아야 된다. 이런 가치는 사실은 뭔가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해법 문학.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신 거를 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한 14종. 14종 해법 문학. 그것도 안 되면 11종. 그래서 14종 해법 문학이나 11종 해법 문학. 지금 나오는 해법 문학보다는 조금은 묵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뭐 알라딘이나 이런 거 가면 중고서적에서도 많이 팔아요. 그것도 싫다. 아니에요. 책으로 좀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지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만 볼 것 같으면 다음에 가셔서 백과사전에 14종 해법문학이 다 등재되어 있는데 뭐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지문 좀 보려고 한다. 그러면 구매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 해법문학을 보는 이유가 뭘까? 좀 마음의 편안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익숙하고 교과서에 등재된 작품은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내가 몰랐을 때 데미지잖아요. 낯선 문학은 누구나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꾸 한강 작가의 작품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식주의자라든지 이런 거 내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단한 건 맞지만 여러분 한강 작가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 갖고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강 작가의 작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읽어본 사람이 있지만 공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동백꽃이 나왔다. 김중의 동백꽃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잘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치를 놓고 본다면 해법문학을 보지 말라라고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합격생들의 인터뷰를 보면 해법문학이 항상 언급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선행적인 학습이 아예 쓸모없지는 않아요. 시험에서. 그런데 그거를 미리미리 봤을 때 다 모래알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를 놔두고 보면 그렇죠. 이게 잠재적 학습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겹치면 아 맞다. 한 달 전에 이걸 봤었는데 하고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이 되고 좀 뭔가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지적인 어떤 능력을 뭔가 발휘하더라도 이렇게 안정화된 상태에서 발휘하는 거하고 불안했다면서 발휘되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법 문학을 활용하여 작품을 선행학습하라. 이거는 제가 연초에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굳이 해법 문학을 지금 보니? 그렇지만 지금 시기에는 해법 문학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해법 문학을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냐? 뭐 다른 수능 교재들도 많아요. 뭐 오감도라는 책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하이라이트, 뭐 여러 가지 뭐 꿈틀이 나온 것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완전 정복인가 뭐 그런 거 보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출판사에서 등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해법문학이 좀 오랫동안 이런 식의 책으로 구성을 하는 데에 오랫동안 노하우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법문학이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은가. 거기 나와 있는 해설이라든지. 자, 그런데 그냥 보시는 건 아니고요. 지문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감상이라든지 뭐 심화 자료라든지 옆에 있는 수능 문제 예시 문항 같은 거 풀면 안 되고요. 먼저 지문을 중심으로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석이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자, 목차에서 나만의 출제 리스트를 좀 뽑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교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신다고 학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성인이시고 교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분들이답게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본인이 이 작품은 재밌어. 이 작품 맛깔나. 이 작품 내가 모르는 작품인데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이거 나오면 난 죽어. 이런 걸 본인이 판단해서 목차 딱 있잖아요. 맞죠? 형광펜을 그어보는 거야. 리스트로. 쫙쫙쫙쫙. 그래서 뭐 김소월의 뭐 진달래꽃. 이거는 뭐 그죠? 예. 이것까지 뭐 내가 시간 들여서 봐야 될까? 그렇잖아요? 진달래꽃 모르면 제가 봐서 외계인이세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나만의 출제 리스트를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체크리스트 뽑아서 나중에 그런 작품들을 내가 미연에 좀 이렇게 읽고 가는 거예요. 어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이거 우리가 짜고 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합격생이 많이 나와.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영역별로 좀 구분하는데 고전산문 같은 경우는 작품의 이해와 감상과 같은 해설 중심으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지문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보는 게 별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해법문학에 짜집기 되어 있는 지문 봐봤자 일부, 거의 뭐 코끼리의 발톱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분석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대신에 스키마적으로 뭐 작품의 이해감상이라든지 작품에 대한 줄거리라든지 작품에서 중요한 뭐 컨텐츠라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본다. 이런 생각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현대문학은 거꾸로예요. 현대문학은 뭐 작품의 이해감상 보고 이러면 안 돼. 현대문학 쪽은 말 그대로 지문을 보셔야 돼. 지문에 달려있는 주석이라든지 지문의 어떤 해석,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뭐 옆에 쭉 해갖고 달려있거든요. 날개에. 그런 거 좀 많이 보셔야 돼. 그러면 상당히 좀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날개에 달려있는 정보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현대문학은. 현대시든 현대소설이든 이해와 감상이나 뒤쪽에 나와 있는 뭐 작가의 뭐 어떤 작가가 어떤 뭐 세계관 뭐 어찌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문을 보고, 사실 선생님 아까는 지문이 편집되어 있어서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현대문학은 봐도 된다고 그래요? 현대문학은 지문의 편집에서 본다면 가치가 없어요. 없지만 거기 나와 있는 날개라든지 연관되는 주석들을 보면서 작품을 분석하는 좀 노하우를 좀 내가 부족하니까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을 해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보기 위해서 해법문학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천재교육과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천재교육 뭐 교육 출판사에서 박원 선생님 저희 출책 좀 어떻게 좀 추천해 주세요. 뭐 리베이트 드릴게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단연에 걸쳐서 여러 책들을 봤는데 손이 제일 가독성도 좋고 손이 잘 가요. 자, 그 다음에 고전 시가인데요. 고전 시가는 이제 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달려있는 뭐 이해감상이라든지 이런 거 봐도 돼요.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사대문학이다. 그죠? 사대문학이면 해독을 꼭 해놓으셔야 돼. 해독. 거기 보면 이제 뭐 한자로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해독이 돼 있거든. 직접 주석으로 달려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왼쪽에 19풀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을 때, 현대어 풀이, 19풀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거를 꼭 해놓고 해독을 해놔라. 해독만 잘 해놔도 90% 먹고 들어가는 게 고전시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어이고 한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해독부터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 또 어떤 교수님들은 주석을 안 달아주셔요. 그리고 환장하는 거죠. 주석도 안 달아주는데 한자어를 찾으라고 그래 심지어. 해독을 해서. 그래서 사대문학에서 해독을 못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한자 해독. 그 다음에 조윤지 교수님이 말하는 장가. 장가가라는 게 뭐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긴 노래. 긴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은 노래들은 그래도 뭐 시조 이런 거. 아유, 시조 이런 거는 스키마예요. 그러니까 작품 지문 분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내가 미리 좀 읽어봤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가사, 소교, 판소리, 잡가. 긴 거. 장가라고 하는 거. 장가. 단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향가. 그죠? 향가, 시조. 뭐 이런 걸 단가. 단가라고 해요. 연시조도 단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긴 작품들, 이런 작품들, 특히 조선 전기의 사대부 문학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대충 이해와 감상 같은 걸로 공부하면 안 되고 지문을 보면서 어때요? 또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 생겼죠?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답습하면서 공부가 되네 안 되네 집중이 안 되네 하지 마시고 집중이 안 될 때는 이런 공부 하시는 거고 집중해야 될 때는 문법 공부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하는 공부를 또 몸수익성 갖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에 제 생각에 이 공부는 꼭 집중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걸 좀 찍어 보았어요. 어떻게 좀 공감되십니까? 예, 공감이 되신다면 오늘 당장 움직이시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듣고도 여러 가지 뭐 만족스러운 부분을 느껴야겠지만 그건 주로 컨텐츠란 말이에요. 컨텐츠.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흔히 말하는 적중됐냐 안 됐냐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문제에서 그 컨텐츠가 접근이 됐어도 똑같이 안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개인차가 생긴다는 게 항상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개인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정말 수년간에 걸쳐서 고민을 해보지만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학습 전략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학습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교하게 방법적으로 끌고 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스터디라든지 관리반을 통해서 계속 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투입돼서 그동안 중재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그러한 모든 효과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영상 컨텐츠를 한번 남겨봐요. 자, 이름하여 한 달.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일정은 뭐냐? 지금 이제 10월 중순인데 남은 일정 하나 이제 소개해주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남은 일정은 오로지 제 수강생분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남은 일정은 우선 6회, 10회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시험 보시는 거예요. 1교시는 교육학, 2교시는 전공, 3교시는 전공 B 이렇게 완벽하게 심지어 교육학과 조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희 쪽 희소만의 어떤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강사들이 분업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힘을 합쳐서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전공과 교육학이 콜라보레이션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리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매주 질문 공채와 채점 워크숍 2분기 진행할 겁니다. 이제 개인 공부를 좀 더 매달려야겠다. 아까 보니까 선생님 이런 공부하는데 개인 공부 시간이 더 부족할 것 같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채점 워크숍을 조금 내려놓고 개별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선생님 저는요 읽고 뭔가 피드백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방향성, 글을 쓰는 방향성을 상당히 고쳐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남은 일정도 채점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2분기 진행을 할 겁니다. 2분기 진행이란 말은 뭐냐면 새로 신청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착순으로 제가 70명을 마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추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서 받아서 다시 꾸릴 수 있는 인원을 책정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한 주 남은 정도에서 이제 10회차가 끝나면 한 주가 남거든요. 한 주가 남은 시간에는 이제 최종 마무리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해요.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컨텐츠를 좀 응축시켜 주는 거죠. 공부가 좀 미진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초수생분들, 뭐 9월 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꿀 시간이죠. 꿀각, 꿀 시간인데 이제 컨텐츠를 좀 요약 정리해서 딱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라 보시면 되겠고 3일 정도 남기고 나서도 제가 한 번 더 해요. 이때는 뭐 제 강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왜 3일 정도 남기고 한 번 더 하는지는 뭐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 두 개는 절대 외부인이 와서 들을 수가 없는 철저하게 제가 폐쇄적으로 진행할 거고 모든 수강증이라든지 뭐든지 다 검사를 해서 절대 유출이나 유포가 안 되게끔 제가 막을 건데 어쨌든 간에 3번과 4번 이렇게 좀 마무리 특강이 2번 정도 포진되어 있는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마무리고 여기는 나름 제가 뭐 찍어보는 찍어보는 그 좀 약간 장난처럼 오타예요. 예. 찍어보는 그런 특강.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도박적으로 얘기. 근데 제가 도박사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예,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서 좀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요거 또 아주 만족하시더라고요. 요때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또 어떤 자료도 올려드리는데 그 자료들도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다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수강생분들이 요 두 과정을 또 일정이 남아있다는 것도 잘 인식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거를 기대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상승 효과를 누려보자. 뭔가 협업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항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선생님 위치에서 잘 하시고 저는 제 본분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한 달 정도 남긴 시간에서 한 달 남기고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뭐 100일준에 30일준에 이런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한 달 남기고 우리의 개별 공부와 저의 어떤 컨텐츠의 미래 지향을 한번 결정하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괜찮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잘 해주실 거를 굳게 믿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열심히 선택과 집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라도 더 물고 오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열심히 한번 저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